이처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요. 일반 국민들의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 대전 성모병원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사직한 류오카다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셨습니다. 성모병원에서 그러니까 인턴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사직서를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대전 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네. 이제 원래 대전 성모병원에서 응급의학과로 이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위해 일할 생각이었다가 이번에 사직하게 된 류오카다입니다. 네, 인턴들도 이번에 전공의협의체는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 특별법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모두 전공의에 포함됩니다. 모두 포함이 되는군요. 자, 류오카다 씨도 이번에 사직서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쓴 이유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냈고요. 카이스트나 이제 대전의 이공계 많은 분들도 이번에 이제 정부 R&D 축소 이런 거를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일 못하겠다, 그만둘래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는 일 정책대로는 나는 이 땅에서 의사를 못하겠다, 전공의를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분들이 많이 사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다면 사실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좀 싸늘한 편입니다. 뭐 본인도 느끼시겠지만 의사가 어떻게 뭐 환자를 볼모로 치료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느냐,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전공 입장을 좀 대변해 주신다면요. 저희도 일단 저부터도 네네. 병원을 떠날 때 가장 눈에 밟히는 것들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이었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환우회 분들 이야기도 막 들어봤는데요. 네네. 을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도 지금 을이고 네. 병원의 막내이고 지금 희생되고 있는 전공의들도 을입니다. 전공의들도 지금, 을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강압적인 정책, 정부라는 갑에 대항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어찌 보면 을과 을의 싸움을 방관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대응이 뭐라 그럴까요? 좀 뭐 복귀를 거부하면 구속 수사하겠다, 뭐 기소하겠다, 면허 박탈하겠다 이런 정부의 대응이 좀 너무 강경하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겁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무섭고 떨립니다. 그러시겠죠. 정말로 예. 경찰이 지금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집 앞에. 전공의 중에. 예. 네, 많습니다. 저희 동료들 중에. 그리고 막 구속하겠다, 처벌하겠다, 뭐 출국도 지금 못하게 막아놨어요. 네. 범죄자도 아니고 저희가 출국도 못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리지만 저도 여기 어쨌거나 국민 여러분들께 진솔한 목소리 전달드리기 위해 용기 가지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은 뭐 다양한 협의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대한민국의 의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2,000명의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가 이것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냥 평인턴 사직한 25세 네. 병원의 막내일 뿐입니다. 네. 저보다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그에 대해 대답해 주시겠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설명드리자면 그 자료들이 터무니없이 계산되거나 이제 짜깁기 되거나 혹은 그 자료를 따올 때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자료를 정부는 근거로 제시했는데 네. 자료 하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나리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자료 하나는 뭐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추계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자료 하나는 뭐 5%씩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고 그마저도 네. 먼저 선행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다음에 구조적 개혁을 하고 증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입니다. 정부의 2,000명 주장은 정말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고 저는 어디서 대체 그 생각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2,000명은 좀 터무니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의대 입학 정원 늘리는 건 절대 불가다 이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네. 제가 듣기로 이제 전공의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성명문에서도 지금 상황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리고 다시 진솔한 객관적인 대화를 시작해 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여쭤보면 뭐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특히 지역 거기다가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건 국민들이 체감할 땐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이런 문제들을 푸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생각이 다르십니까? 네, 전혀 생각이 다르고요. 네. 일선 의사들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나라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때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수출을 늘린다거나 뭐 국가의 금리를 조정하거나 경제 정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화폐를 2,000장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베네수엘라, 북한, 다른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한 2, 3주 정도 더 지속되면 대형 병원들이 버틸 여력이 없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가 마련돼야 할 텐데 뭐 전공의 협의회 차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좀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공의 협의회는 제가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고요. 저는 네. 평인턴일 뿐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처받는 환자분들을 위해 그리고 고통받으실 환자분들을 위해 국민분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똑같이 겁박받고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당장 정책을 멈추고 학계와 의사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